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이제 그 전투기가 해외로 수출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수출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점쳐지는 나라는 바로 아시아의 전략 요충지 필리핀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FA-50PH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그 성능에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14년 필리핀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5,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총 12대가 납품된 기체입니다. FA-50PH는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량된 사양으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정밀 유도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실전에서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단순히 만족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려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군사기지 간거리만 해도 상당히 멉니다. 이 때문에 넓은 작전 반경과 장기 채공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작전 환경을 고려한 필리핀은 FA-50보다 작전 반경이 대폭 확장된 블록 20모델을 12대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록 20은 기존 모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능동위상 배열, 즉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며 공중급류 기능까지 갖춰 지속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단순한 경공격기 수준을 넘어 이제는 중형 전투기에 가까운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장거리 작전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21이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고려 중인 기종은 KF-21과 미국의 F-16V. 그 중에서도 KF-21은 이미 운용 중인 FA-50과의 높은 운용 연계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기체는 조종체계와 유지보수 시스템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종사 전환 교육이 쉽고 정비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넓은 작전 구역을 커버하면서 예산 효율까지 챙겨야 하는 나라에겐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F-16V는 오랜 실전 경험과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기체입니다.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이라 부품 조달도 안정적이죠. 하지만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매우 크고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 즉 FMS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필리핀이 원하는 무장을 자유롭게 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운용 비용, 유지보수 효율성, 전력 강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필리핀이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닌 대한민국 전투기 기술의 위상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 한 번 K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방산 산업이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투기, 자주포, 미사일, 잠수함까지 하늘과 땅, 바다를 모두 지키는 방산 기술의 중심엔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KF-21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힘차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증명했으며 또 한 번 방산 한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일머니의 힘으로 방산 큰손으로 불렸던 중동의 UAE. 그 UAG 리더가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며 국내외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UAE는 지난해 대한민국에 약 300억 달러, 하나로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UAE의 움직임에 중국과 일본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번 구매하면 조 단위로 대량 도입하는 UAE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회담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수출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UAE는 미국의 F-35 도입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KF-21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도 꽤나 놀란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FA-50,
KF-21 등 국산 전투기와 다양한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회담의 전체 내용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담 이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미국이 함께 KF-21과 FA-50을 논의한 걸까요? 먼저 FA-50은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의 후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도 활약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미국과의 협력 대상으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는 회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을 확대할 경우 미국은 소통을 강화하고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시너지는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첫 수출국으로 UAE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UAE는 대한민국의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연체한 상황. 이 기회를 포착한 UAE가 자신들이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며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제안은 UAE 방위장비 획득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실로 직접 서한을 보내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다소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자신들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UAE의 등장은 경계심을 불러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UAE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젠20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했다가 큰 실망을 경험한 후 중국 무기에는 거의 관심을 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의외였죠. 하지만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배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UAE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젠20 도입을 옵션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UAE는 오랫동안 미국의 F-35 전투기 판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UAE가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점을 문제 삼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UAE는 곧바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중국 장비의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들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국 F-35 수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UAE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UAE는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UAE는 안보 위협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동 지역에 다시 긴장이 감돌면서 UAE는 이란의 위협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한 UAE는 테러나 무력 충돌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UAE는 미국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이스라엘과도 수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입장 때문에 UAE는 이란과 사실상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던 시기 후티 반군은 UAE의 공항과 석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UAE의 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무기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견제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젠20을 앞세워 동아시아의 군사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KF-21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 내에 독자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자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적 우위에 대한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은 미국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5세대의 중간급 플랫폼을 구현했기 때문에 진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경쟁입니다. 중국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국산 무기를 수출하며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다연장, FA-50 그리고 이제는 KF-21까지. 특히 FA-50과 KF-21은 가격 대비 성능, 운용 효율성, 유지보수 비용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반면 중국산 무기는 성능에 비해 신뢰도와 정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죠.
실제로 몇몇 국가는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다가 수년 만에 운용에 큰 문제를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맹 네트워크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나토와의 협력 그리고 다자안보 체제 안에서 기술적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중국의 무기는 정치적 불신, 제재 리스크 그리고 기술 표준 문제로 인해 선택을 꺼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필리핀, 폴란드, UAE 등 다수 국가가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입장에서 큰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전략적 파급력입니다. KF-21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전통 방산 강국의 독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완전히 포지셔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주변국이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산 무기에도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이 중국 기준에서도 진짜 위협으로 올라섰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술력, 실전성, 전략적 영향력까지 모두 갖춘 신흥 초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긴장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동아시아의 무기 수출 대국 이미지를 대한민국이 빠르게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F-21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실전 배치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묵묵히 준비를 끝냈습니다. 실제로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업계는 아직 전력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한국형 전투기의 위협을 느끼며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KF-21 보라매가 유럽의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6과 F-15EX와 같은 기체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확장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향후 5세대급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나아가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존 경쟁 기체들이 3세대 전투기에서 출발하여 개량을 거듭하며 현재의 성능에 도달한 반면 KF-21은 이제 막 진화의 첫걸음을 뗀 상황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감탄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제외하면 KF-21 전투기의 가격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대당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5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라팔과 타이푼보다 훨씬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는데요. 메타 디펜스 프랑스 또한 KF-21이 라팔과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형 기체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라매가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선보일 것이며 특히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히 통합된 KF-21EX 모델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앞선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에서 KF-21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는 만큼 중국 또한 KF-21 전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뉴스 포털 사이트 163.com에서는 KF-21 보라매를 두고 폄하하는 논조의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서방 기술을 도입해 KF-21을 개발했지만 이는 4.5세대 전투기에 불과하며 5세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자국의 제-20 전투기를 언급하며
미국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F-22와 F-35에 필적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방산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이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중동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쏟아지자 중국의 불편한 기색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천공투, K9, LSAM 등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항공무기 체계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이 중동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이 구체화되자 중국의 심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KF-21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과 확장성을 확인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동안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온 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이어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이 서방의 기술을 도입하여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왔고 이제는 엔진 개발까지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20 전투기는 여전히 서방과 러시아의 기술적 영향을 크게 받은 상태이며 전투기의 실전 성능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방위산업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면서 해외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자 중국은 자국의 무기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중국산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의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에 중국은 계속해서 견제와 폄하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 시장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질투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한 후 지상무기뿐만 아니라 KF-21과 같은 항공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하며 더욱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 또한 KF-21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원 토마스 애덤스의 연구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부품 생산 및 공장 운영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됨에 따라 한국이 외국산 전투기 의존에서 벗어나며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며 앞으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사업 시작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으며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완료될 경우 최소 12만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다면 고용 창출 효과는 현재 예상보다 몇 배 더 커질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 가능성은 최소 400대에서 최대 500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스위스, 폴란드, UAE,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구매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하며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신뢰성을 경험한 중동 국가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강한 구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KF-21 전투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방비 예산이 충분한 만큼 대규모 도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KF-21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의 국가들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율은 70%를 넘어섰으며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핵심 부품인 터보팬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고 있으며 2030년대 초반까지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자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위해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한민국과 수출 협상을 이어가는 나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235 전투기 판매를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던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KF-21 도입에 대해서도 거론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수출 시장을 본다면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빠르게 해외 무기 수출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중국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러시아의 순위 하락과 함께 어느덧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9위의 순위로 미끄러지면서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더욱 늘어날 조짐까지 보이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수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중동 사우디 등 구형 전투기 교체 시기가 다가온 많은 국가들이 현재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유력 후보로 한국산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는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인 FA-50 전투기 혹은 T-50 고등훈련기를 사용하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를 일전부터 구매해온 국가들 외에도 중국산 저가형 전투기를 사용하던 국가들 역시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인 인민일보에서는 중국의 제235 전투기는 분명히 KF-21 전투기보다 뛰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는 보도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고바등각 비행과 초음속 슈퍼크루징 비행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KF-21 보라매에 특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 군사무기 사이트인 신화닷컴에서는 중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항전 장비, 한국산 레이더 등 빠른 시간 동안 뒤바뀐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이 KF-21 전투기를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무기 판매 시장과 전투기 수출 시장이 한국의 수출 시장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전투기 판매에 애를 쓰는 중동과 말레이시아까지 대한민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중국산 제235 전투기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놀랍도록 성공적인 수출 성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산 무기 수출이 생각보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계약을 진행했던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산 제235 전투기 엔진 결함 이슈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결함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수가 되지 않아 비오는 날에는 전투기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양산 전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능적인 면에서도 호평을 들었지만 결함에 대처하지 않는 중국과는 달리 애프터 서비스 부분 역시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까지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 육군 무기 수출은 세계 1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 수출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식을 보도했으며 이제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산 수출용 전투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전투기에게 성능과 가격 면에서까지 밀릴 수 있다며 제235 전투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FC-1 전투기에서 수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FC-1은 전투기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로 엉성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훈련기에 무기를 달아놓은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열풍을 일으킨 전투기였죠. 하지만 결국 엉성한 성능으로 인해 가격만큼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후회하고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의 카탈로그를 본다면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보이지만 중국 전투기의 카탈로그는 너무나도 과장된 스펙이 많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게 된다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충격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탈로그보다 낮은 스펙의 무장까지 확인되어 해당 전투기를 구입한 국가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전투기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 중국산 전투기들이 냉혹한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올 KF-21 전투기와 경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물량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대략 1690기라는 숫자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은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고려해 만든 첫 번째 방어라인에 배치한 한국과 미국산 전투기 물량의 2배 이상이 많은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량조차 한국의 신기술이 압살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으며 5세대에 가까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그들은 한국산 A사 레이더와 스텔스 개발 동향,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성능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섬멸당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보다 뛰어난 레이더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스텔스 성능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은 한국의 항공무기 체계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장 경악한 부분은 KF-21 복좌형 스텔스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KF-21 시제 4호기와 6호기는 복좌형 설계로 무인기 군집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한국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기 개발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를 형성하여 전략적 강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경계하는 한편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인정해야만 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서도 스텔스와 레이더 성능을 더욱 뛰어나게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의 다수는 자신들이 보유한 전투기 수량을 들먹이며 한국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안정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한국산 무기의 핵심 체계로 부상하고 더욱 첨단 기술을 첨가하여 개량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